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냐고 여쭤보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봐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먼저 소개하고 그러고 나서 집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스포티비니스 김현욱 기자고요. 여기 영화의 세 주역께서 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공기살인 감독 조용선입니다.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완연한 봄 날씨인데 이 무렵에 많은 아이들이 또 아프고 또 하늘로 떠나갔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영화고 저희 영화에 등장하는 내용들 실제로는 영화적인 게 아니라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의미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면서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재밌게 전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너무 유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일부 있더라도 이게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편한 영화를 끈기 있게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살인에서 서우식 팀장 역을 맡은 한편으로는 민지 아빠였던 배우 윤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이고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완연한 봄인데 극장을 찾아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화에서 다 못 들려드렸던 이야기들 허심탄회하게 들려드리고 싶으니까 많은 질문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김국장 역할을 맡은 차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악역을 맡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보시기에 너무 나쁘게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영화가 좀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더 나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배우께서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알아보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 기자 선배로 나오십니다. 네. 지금 첫 질문이 나왔고 질문은 아니지만 잘생겼다. 그런 걸 올라왔습니다. 힘이 부쩍 다 나실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 첫 질문 부탁드릴게요. 이 영화가 사실은 아직 현재 진행형 사건을 다루고 있고 또 시나리오 집필하는데 6년의 긴 시간이 걸리셨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담아야 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97번이나 시나리오를 고쳐 쓰셨다는데 가장 신경 쓰셨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이 뭘까요? 실제로는 지금 저는 2022년에 살고 있고요. 저희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2011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2011년도로 돌아가서 가습기 살균제를 쓰면 사람이 죽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지점이 가장 어려웠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2022년에 살고 있는 저는 객관적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그 지점을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사실 97번이나 시나리오를 고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6년 전, 7년 전에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을 때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피해자 가족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들 좀 하세요. 저희가 PHMG라는 성분을 주 타겟으로 해서 말씀을 했는데 왜 CMIT나 MIT라는 성분도 있는데 왜 그 얘기만 했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CMIT나 MIT도 분명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럼 제가 언급할 수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놓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됐다면 어떻게든 언급하려고 저도 노력했을 거예요. 그 시시각각 바뀌는 결과와 상황 때문에 이게 실제 사건이라서 계속되는 업데이트가 필요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지점은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이 영화에 표현하는 게 좋겠느냐를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실제로 저희가 촬영을 다 끝냈을 때 200분 정도의 시간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 영화가 나오는데 골라서 편집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까운 장면들도 많고 아쉬운 장면들도 많고. 지금 러닝타임이 108분이니까 200분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를 덜어내신 셈인데 네, 그렇죠. 빠진 장면들 중에 제일 아쉬운 장면 있다면 어떤 장면이실까요? 뭐 여기 계신 지금 뭐 우식이가 사실 감옥에서 나와서 철물전 생활을 하면서 기금을 모금하는 장면도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또 장혁진 선배 조 대표가 그 검찰청에서 사실 풀려나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이선빈 배우한테 이런 말을 남기고요. 이봐 검사 양반, 이거 금방 끝나. 넌 하고 잡아. 그러면서 안녕 하고 가는 그 장면도 찍었었고요. 근데 제가 사실 제일 아까워하는 장면은 사실 이 두 배우들한테 죄송한데, 사실 김정태 배우가 마지막에 영정사진으로 죽은 걸로 등장하는데, 그 성병숙 선생님이 그 의료기기를 뺏기고 죽는 걸로, 모습은 안 보이지만 둘 다 죽는 걸로 제가 처리했었는데, 사실 김정태 선배가 성병숙 선생님한테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머니 신발이 너무 낡았네요. 제가 나중에 신발 하나 사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했을 때 우리 엄마 생각나서 그래요.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덤가에서 새 신발 신고 가서 펑펑 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왜 아쉬웠냐면 정태 선배 연기도 좋았지만 피해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 나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더더욱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내가 상황이 안 돼서 꼭 마치 나 때문에 죽거나 아프거나 힘들게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실제로 제가 좀 말씀 길게 드려서 죄송한데,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 소송을 하고 계신 변호사님이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만났는데 울먹이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독님, 이 소송을 제가 계속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하시냐라고 했더니, 만약 지금 당장 소송을 포기하면 기업에서 의료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고 어쩌면 이길 수 없는 소송에서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정의를 위해서 같이 싸워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분들한테는 피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장면이 어쨌든 그게 대비돼서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말을 너무 길게 했네요. 그러게 질문이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말이 없어졌네. 죄송합니다. 워낙 이렇게 애정이 많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으니까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배우 영배우. 다행이네요. 사실은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오투의 서우식 팀장이 민지 아빠 서우식이 되는 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기를 하실 때는 서우식 팀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민지 아빠라는 마음을 품 안에 안고 숨기고 연기를 하셨는지,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지점에 대해서 계속 그 감독님하고 항상 매 씬마다 사전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제가 그냥 오투 서우식으로만 보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나중에 다시 보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민지 아빠의 감정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될까요? 항상 그 지점이 고민이 됐었고, 저는 이런 감정으로 연기를 해도 편집이 또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그게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지점이다 보니 감독님한테 계속 확인을 많이 거쳤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그 민지 아빠라는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연기하려고 했지만, 법정신에서 이제 황경 선배님하고 제가 그 방청석에 앉아서 이렇게 좀 쓸쓸하게 있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또 제가 민우한테 민우한테 회의식을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장면에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 서우식의 민지 아빠의 심정을 조금 더 갖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면을 찍었지만 그 뒷부분에 그 결말이 이제 보여지면서 다시 그 리프레시되는 장면이 저기 우리 숨은 댐에서 막 그 바지랑이 피어오르는 새벽에 처음에는 그게 이제 어떤 제안을 하는 것처럼 당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 편이 돼서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는 그게 모종의 거래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다시 만났을 때는 사실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큰 빅픽처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앞부분은 다르고 뒷부분 다른 감정을 찍었던 것 같고 마찬가지로 빗속에서 제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선배가 달려나와서 그 마주하는 장면 전까지 처음에 기다리는 그 표정은 오트 팀장 서우식으로서 거래를 기다리는 표정이었다면 저기 제안서를 찢었을 때 그 안에 편지가 담겨 있는 다음에 보여지는 서우식의 마음은 민지 아빠의 심경이었던 거죠. 네. 말씀드리니까 더 이해가 쏙쏙 됩니다. 차정원 배우께도 말씀 여쭐게요. 사실은 이제 영화에 보면 의료계, 법조계 여러 가지 이제 각 사회 분야들 나오지만 언론계를 사실 대표하는 인물이라 소림이 없는데요. 촬영하실 때 제일 염두에 두고 표현하려 하셨던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캐릭터적으로 그냥 너무 보여지는 게 나쁜 사람들 중에 한 일원인데 여기서 누가 더 나쁘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다 나쁘잖아요. 근데 이걸 얼마만큼 세게 해야 이 사람들이 보고 와 진짜 화가 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순간순간 그 촬영 때 갑자기 좀 이렇게 디렉션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었는데 막 갑자기 거기서 노래를 시키시고 막 그래요? 이제 끝나고 다 단체로 이렇게 저희 와인 먹고 취하고 막 파티하는 장면에서 혼자 막 군가도 불러보고요. 막 개인적으로 좀 더 나쁘게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니까 말이 길게 되네요. 근데 실제로는 좀 재밌는 사실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마지막에 그 장혁진 선배님께서 그 뒤를 돌아보면서 무무들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배우분들께서 군가를 부르고 계셨어요. 정안에서. 예, 뭐 깊은 산 깊은 곳뭐 적막한 산하고 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서 그 소리를 다 뺐습니다. 그 장혁진 선배가 야 다시 봐라 사람 좀 죽으면 어때? 그 말이 안 들리고 다 너무 웃기만 하는 거예요. 군가 때문에. 그래서 사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열창을 해주셨는데. 목이 터지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들었으면 좀 다른 분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이거 다른 얘기인데 어제 국회에서 이 시사회를 했다고 좀 전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 다녀오셨죠? 네. 그 감독님이 좀 불편한 상황이었겠죠. 옆에 국회의원분들이랑 같이 그 시사를 같이 하면서 그 장면이 나올 때 너무 몸이 이제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옆을 이렇게 슬쩍 보니까 한숨들을 그렇게 쉬시더라고요. 저 병신들 하는 거.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실 슬쩍슬쩍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뭐 밥 먹고 합시다 뭐 얘기하셨으니까 뭐 병신들 뭐 이 부분이었는데 한숨을 많이 쉬면서 아이고 막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간당 많이 흘리고 왔습니다. 네. 특히 직원들은 그렇게 확장돼서 갔다고.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뒤에서 너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이렇게 생각 들고 공감이 됩니다. 무슨 아죠? 김경호 배우도 저 질문이 네. 있는데 이 영화 보고 나면 워낙 이제 천의 얼굴을 가지신 변신의 빛이시지만 이게 하나하나 아이템을 바꿀 때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시는 걸 느끼는 순간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안경을 하나 썼다가 벗었을 때 아니면 머리를 올백머리를 했다가 한 번 내렸을 때 양복을 벗었을 때 그때 상황이 변화를 주셨을 텐데요. 본인 그런 천의 얼굴?
어디서 오는 건가요? 너무 과찬이십니다. 그 천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요즘 연기 잘하는 분들 엄청 많으신데 너무 부끄러운 말씀이고요. 감사하고요. 얼굴 근육이 1000가지까지가 안 되는데요. 그 사람 얼굴이. 다만 믿고 봐주시는 드라마가 가진 힘이었겠죠. 이 캐릭터를 아마 제가 아닌 다른 배우가 했었어도 이런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뒷부분에 같은 느낌으로 전달받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전부터 연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저희 다 이게 그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핸디캡들이 어느 지점 이후부터는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생겨나면서 장점으로 바뀐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건데요. 연기를 연습할 때 항상 예전에 교수님들한테 지적을 받았던 것 중에 옆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화를 내고 있는 표정인데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제 구조가 뭐 입꼬리도 올라갔고 눈은 처졌고 광대가 솟아서 저는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데 웃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눈높이만 좀 다르게 이렇게 떴을 텐데 되게 나쁘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웃는 모습을 보면 또 은근히 또 그렇게 안 보여서 선해 보여서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단역을 오디션을 봐서 단역을 막 할 적에는 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죄송해요 우리라고 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건달 쪽이나 경찰도 이렇게 흉악범 잡는 경찰 쪽이 더 이렇게 자주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말이 맞나요? 근데 그랬던 시절에는 제가 어떻게든 악한 느낌을 계속 해보려고 해도 너무 순해 보인다고 해서 그게 핸디캡이었고 좀 착한 연기를 해보려고 하면은 얼굴이 또 선하게 보인다고 했었는데 선하게 공존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신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감독님들이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런 양면성이 얼굴에 보이는 마스크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되게 고마운 그 달란트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번 역할에도 이렇게 저를 믿고 써주신 게 아닌가. 뭐 헤어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안경을 벗고 쓰는 부분들은 사실 저보다도 감독님이 더 많이 고민해 주신 지점이고 우리 그 의상팀, 헤어 분장팀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같이 의견을 나누긴 했지만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게 썼을 때 그런 느낌이 보인다 안 보인다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먼저 정리해 주신 거고 마찬가지로 오차림도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분들의 수고가 많았죠.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보셨죠? 바지 주머니에 손을 어느 장면이었죠? 첫 장면에 계단을 내려올 때도 바지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거만한 자세로 나오시고 또 그 법정 장면이 끝나고 돌아갔을 때도 네네.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제가 저는 보면서 왜 이렇게 살이 쪘지? 그래서 그렇게 또 영화를 되게 잘 보신 분 중에 제 주변 동료 배우였는데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야 너 저기 세 사람이 서로 추성모 박사랑 같이 해서 우리 독성 실험을 확인하러 가는 그 뒷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 거기 걸음걸이가 설정이었니? 그러면서 약간 일부러 좀 캐릭터 살에서 뒤뚱뒤뚱 거였어. 아니 저 멋있게 보고 싶어. 이렇게 폼이 안 나나 이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제가 사실 신체적으로 팔이 좀 짧고 여기 좀 상체가 발달해서 수트를 입고 이렇게 걷는데 이게 모양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움직이면 더 부자연스러워 보여서 사실 그 부자연스러움을 숨기려고 주머니에 넣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요. 네. 감독님 그 사이 질문이 굉장히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그 중에 몇 개 본인한테 무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워낙 실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사건 추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 중에 보면 윤민식 관계에서 질문 주셨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실험 결과 수입도 판매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관계자들 중에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이 있을까요? 저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점 때는 거의 대부분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몇몇 분들이 책임에 대해서 유죄 판정은 됐지만 최종 확정 판결은 안 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간 끌 문제인가 저도 의문스럽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챙겨보시겠다고 했고
저도 국회 가서 이 말 했습니다. 똑같은 말. 아니 이 좋은 제품을 왜 우리나라에서만 파시고 우리나라에서만 썼을까요? 그렇게 좋은 제품이면 미국에도 팔고 영국에도 팔고 독일에도 팔고 다 파시지. 거기에 벌써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민지 엄마께서 질문하셨는데, 성명이죠. 민지 엄마께서 아 이거 실제 민지 엄마신 거겠죠? 저도 아니 민지 엄마라고 예.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민지 엄마께서 질문하셨는데 미국인 가족이 피해자로 나오는데 사실일까요? 설정일까요? 아 제가 거기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거기 그거 가지고선 몇몇 분들이 좀 웃기다, 설정 과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거기에 큰 메시지가 있거든요. 제가 몇몇 군데서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지금 언급되는 대기업들 만약에 미국으로 따졌을 때 뭐 가장 큰 기업들이더라도 하더라도 이 문제만으로도 다 파산하고 없어졌을 거다. 왜 토론할 때는 항상 글로벌 스탠다드, 뭐 미국, 영국 이런 거 언급하면서 왜 이런 기준이 나타날 때는 왜 후진국으로 가느냐? 그걸 표현한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액수나 이런 게 너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말하긴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게 판만 안 됐으니까 미국인이 피해를 안 입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우회 경로로 들은 바에 따르면 한국에 기거하시던 미국분이 이거 피해를 받았고 미국에서 소송 진행하려고 하니까 거액으로 합의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피해자분들은 뭐 죽어도 죽은 분한테도 지금 합의 안 하려고 하는 이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과 미국 국민을 대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모습을 단면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사실 화가 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뭐 미국 국민께서 왜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관객분들도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민지 엄마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근데 민지 아빠한테는 질문이 없습니다. 차정원 배우께서는 노브레싱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영선 감독님과는 어떤 인연으로 출연을 하셨을까요? 저 노브레이싱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그 해설자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오디션을 보고 조영선 감독님이 이제 캐스팅을 고맙게 해주셔가지고 그때도 같이 하게 됐고요. 이번 영화까지 같이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대답이 좀 가식적이고 과한데요. 일단 제가 좀 솔직하게 감독으로서 그 높은 예산의 영화를 못 해봤어야지 쌉니다. 잘합니다. 그래도 사실 막 그 회차가 길고 고된 역할들을 읍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비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기자 역할 하셨지만 기자가 그때 뭐 한 두세 번밖에 안 나온 것 같지만 재판석에 계속 앉아 계세요. 사실 회차적으로는 가장 고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수많은 노력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질문 한 개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림자 3이라는 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혹시 감독님 그리고 지금 배우께서는 가습기 살균제 실제로 사용하시는 적이 있으세요? 저는 써봤습니다. 사실 그 시나리오 쓸 때 미니 가습기하고 살균제를 선물 받은 적이 있어서 근데 저도 부지런하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야 되니까 딱 놓고 한번 좀 쓰다가 그냥 에이 뭐야 그러고 저는 치웠거든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지금 목소리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도 비염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진짜 비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한 2주 정도 썼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자면 좀 코가 좀 많이 막히고 좀 그런 증상이 되니까 생각해보니까 지금 있는데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 쓰셨을 것 같죠? 병원, 학교, 군대, 뭐 공무원, 관사 뭐 이런 데 다 납품됐습니다. 심지어 저희 기자님도 사무실에서 본인은 직접 구매 안 했지만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간접 노출자고 피해자입니다. 네, 저는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잘 몰랐는데 지금 저희 와이프랑 연애하는 시절에 제가 미니 가습기를 선물로 했었죠. 근데 그때 그게 이제 있으니까 청소하기 귀찮아서 샀을 때요. 네, 그 이름을
경고. 소송 저희 명칭에 주의해 주세요. 네, 그거를 몇 번 쓰다가 비슷한 사례로 귀찮아서 이제 안 썼는데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가 떠올라서 굉장히 좀 소름 돋고 화가 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습기는 썼는데요. 이제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가습기를 썼는데 처음에 한 번 정도 저도 그 살균제를 한번 썼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막 사러 다니기도 귀찮고 해가지고 다행히 저는 귀찮아서 그냥 가습기만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웃으면서 얘기하기는 좀 마음 아프지만 부지런했던 분들 그리고 가족을 너무 생각했던 분들이 오히려 했던 거죠. 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프죠. 사실 이 사건 실제로 접하면 많은 피해자분들이 내 손으로 그것을 가습기 내 손으로 넣어서 내가 피해자 만들었다 이런 죄책감을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사실은 저희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이 그런 피해자들의 그런 아픔을 상기시키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진정 저희가 분노해야 하고 또 관심 가져야 할 게 무엇인지 포인트를 그쪽에 두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 뭐 몇 번 언급해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장르의 영화들, 특히 참사나 사건 영화들을 할 때 대부분은 피해자들의 중점을 두고 눈물샘을 관련된 영화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거 최초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근데 사건을 보다 보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거 갑자기 왜 알게 됐지? 그리고 왜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고 있지? 이상한데? 이거 몇만 명이나 죽었다는데 왜 처벌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 그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분노했고 꼭 이 얘기는 해야겠다라는 좀 의무감 같은 거, 사명감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피해자분들의 얘기는 최소화돼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비슷한 사건에 놓였을 때 어떻게 기득권한테 코너로 몰릴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내일이 아니지만 피해자들 좀 생각을 해줘라. 좀 시끄럽고 피곤하더라도 뭐 가서 같이 싸워줄 수는 없더라도 괜찮아. 좀 시끄러워도 돼. 이 정도만 이해해 주셔도 피해자분들이 큰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우리 영화 시사회 때 그 기억이 너무 커서 사실 이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분들, 피해자 유가족분들 너무 피해자분들이 많다 보니 그 피해자 관련된 단체만도 제가 알기로 한 30개 모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수렴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게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이 감독님 작품을 하셨어요. 혹시라도 곡해될까봐.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주요 쟁점이 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봉을 한 다음에 혹시나 그분들의 지지를 못 받거나 그분들한테 상처를 더 주게 되면 이거야말로 정말 이쪽 저쪽에도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슬픈 작품이 나오겠다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그분들도 그런 계속 오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영화가 혹시 우리를 팔아서 되는 건 아닌가 그랬는데 시사회를 보시고 난 다음에 걱정이 돼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너무 많이 아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와서 펑펑 울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우리가 오해했었는데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거는 민사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었고 살인죄라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증거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대신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우리도 다 이 영화에 대해서 오해 없이 응원할 테니까 마음 놓고 홍보를 해달라면서 지지를 해주셨다는 말에 저희도 듣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보통 사인하면 이렇게 투어하고 뭐라고 쓰잖아요. 뭐 항상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라고 했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슴이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워낙 진심으로 함께하신 영화셔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감정이 부딪히신 것 같아요. 사실
혹시 저희 시간이 지금 다 네. 되고 있어가지고 갱년기가 다가와서 하지 않았어요. 관객들께서 좋은 질문 너무 많이 남겨주셨는데 다 소화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최 감독님, 배우님께 소감 말씀 듣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영화가 지금 솔직하게 스코어적으로 좀 뭐 부족한 거 맞습니다. 관심에서 좀 밀려나 있는 거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보신 분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꼭 필요한 영화라고 인정해주시고 또 의미 있는 영화다, 재밌는 영화다. 의미 있는 영화를 쉽게 재밌게 수고했다라고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뻐요. 근데 저는 조금이라도 몇 분이라도 더 이거 보시고 다시는 이런 영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야 이거 재밌더라 가서 한번 봐라 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짧다는 게 아쉽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아쉬우시더라도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 막 흥행몰이가 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끄럽지 않은 영화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끼리는 좀 이렇게 손을 쥐고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나중에 이 영화가 뭐 IPTV라든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시기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한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에 이 의견들이 응집이 되면 그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흥행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많이 기대하고 지금 국회에서도 막 이렇게 시사회를 하고 되도록 많은 학교에 좀 알려서 단체 관람도 유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약간은 좀 이 영화가 너무 어둡게만 소개가 되고 이렇게 좀 보러 가기 좀 엄두가 안 날 수 있는 좀 답답한 그런 내용일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좀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보시고 난 다음에 저희 이야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좀 그런 관심을 더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주변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최정환 배우님 얘기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국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깜빡했는데 그 성일종 의원님하고 김재수 의원님이 이 영화 보시고 나서 정말 관심이 많이 생겼다 할 수 있는 것들 함께 찾아보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야의 한 분씩이십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목소리 내주시려고 노력하니까 저희가 하고자 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하나씩 가다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잊지 않고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영화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지나간 것 같아서 좀 화가 났습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이 영화를 보고 좀 더 다시 한번 이 일을 다시 생각하고 빨리빨리 좋은 쪽으로 피해자분들에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입소문 좀 많이 내주셔서 좋은 결과 있길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